6월 8일 월요일 울림이 있는 낭독 프리지아 향입니다. 오늘은 타이탄의 도구들 중 좋은 것은 영원히 남는다 편입니다. 세계 최고의 인터뷰어는 누구일까? 칼 퍼스먼이다. 그는 미하일 고르바초프, 지미 카터, 테드 케네디, 제프 베조스, 리처드 브랜슨, 잭 웰치, 로버트 드니로, 클린트 이스트우드, 알파치노, 조지 클루니,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톰 행커스, 브루스 스프링스틴, 퀸시 존스, 우디 앨런, 바버라 웰터스, 펠레, 야오밍, 세레나 윌리엄스, 존 우든, 무하마드 알리 등 지난 50년 동안 인류의 역사를 만든 아이콘들과 심층 인터뷰를 하는 데 성공했다. 그뿐 아니다. 그는 10년 동안 세계를 여행하면서 약 5.5m 뱀상어와 함께 수영을 했다. 루안다에서는 고릴라들과 씨름을 하고 아마존 정글에서 금을 찾아 나섰다. 전직 세계 챔피언 복소 홀리오 세자르 차베츠와 스파링을 벌이기도 했고 세계 무역센터 꼭대기에서 소믈리에로 일하기도 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을 찾고자 떠난 여행에서 만난 아내 세자누와 LA에 살고 있으며 매일 아침 레리킹과 아침 식사를 한다. 싸구려 저녁 식사와 세계 여행 티켓. 칼은 뉴욕에 있는 인사이드 스포츠에 취직했을 때 대박이 터졌다고 생각했다. 전설적인 기자 헌터 톰슨과 술을 마시고 플리처상을 받은 저널리스트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곧 그는 실직자가 되고 말았다. 인사이드 스포츠가 예술적으로는 흥행했지만 상업적인 면에서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다. 빈털터리가 된 그는 앞이 보이지 않자 여행이나 잠시 다녀올 생각이었다. 얼마 안 되는 돈을 탁탁 털어 어머니의 환송을 받으며 비행기에 오른 그는 그로부터 10년 동안 돌아오지 않았다. 그 유명한 칼의 세계 여행은 그렇게 시작됐다. 글라시의 마법. 그는 이렇게 말했다. 여행자는 안다. 버스나 기차의 통로 쪽은 항상 위험이 자리하는 곳임을. 하지만 나는 통로를 걸어가면서 흥미로워 보이는 사람 옆에 빈자리를 찾았다. 왠지 믿음이 가는 사람, 또 나를 믿어줄 것 같은 사람이어야 했다. 매우 큰 위험이 따르는 일이었다.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그 사람이 나를 집에 초대하도록 만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가장 싼 여인숙에서 묵을 만한 돈조차 없었으니까. 기차 안에서 공짜 숙소를 얻기 위해 칼이 가장 많이 사용한 질문은 이것이다. 최고의 굴라시 요리를 만드는 방법을 알고 계시죠? 그는 일부러 할머니들 옆자리에 앉았다. 그가 질문을 하면 상대는 점점 마음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손짓, 발짓으로 열심히 요리법을 설명하기 시작하면 곧이어 다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번역을 도와주러 왔다. 어느 나라에서건 마찬가지였다. 헝가리에서 만난 어떤 할머니는 내게 굴라시를 맛보여주기 위해 저녁 파티를 열었다. 파티 도중에 한 이웃이 살구 브랜디 먹어본 적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만드는 살구 브랜드 맛이 끝내주는데 30분 거리에 사시거든요. 꼭 대접하고 싶네요. 라고 했다. 그리하여 그 주말에 살구 브랜드를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새로운 파티가 시작되면 또 다른 이웃이 와서 퀴슈쿤 헐러시에 가본 적 있어요. 파프리카로 유명한 곳인데 헝가리까지 와서 퀴슈쿤 헐러시를 안 가보면 안 되죠라고 한다. 그렇게 카슈쿤 헐러시에 갔다. 굴라시에 대한 질문 하나로 6주간 숙소와 식사가 해결되었다. 이런 식으로 세계를 여행했다. 10년 동안. 한마디로 칼은 사람의 마음을 파고드는 데 천재였다. 세상에는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 어떻게 기차에서 만난 전혀 모르는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6주간 먹여주고 재워주는 일이 가능하단 말인가. 칼은 답했다. 비결은 가슴을 공략하는 데 있다. 일단 상대의 가슴에 들어가야 머리로 올라갈 수 있다. 가슴과 머리를 이으면 영혼으로 가는 길이 생겨난다. 더 낮게 그리고 다르게
전성기 시절 칼은 소련의 대통령을 지낸 미하일 고르바초프와 30분을 넘게 인터뷰했다. 원래 예정 시간은 2분 30초였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는 간단히 답했다. 매우 유능하고 이성적인 인물들을 만나면 첫 번째 질문을 통해 곧장 가슴으로 가야 한다. 다른 질문들은 모두 훌륭한 대비책을 세워놓았기 때문이다. 칼은 고르바초프의 홍보 담당 비서관을 따라 방으로 들어갔다. 2분 30초가 주어졌으니 1초도 허투루 쓰지 말자고 결심했다. 고개를 들어보니 고르바초프가 조용히 자신의 앞에 앉아 있었다. 당시 고르바초프는 77세의 나이였고 칼은 일어나서 가볍게 인사를 한 후 자리에 다시 앉았다. 고르바초프는 이미 준비가 다 된 상태였다. 칼은 생각했다. 아마도 그는 첫 번째 질문이 핵무기나 세계 정세, 페레스트로이카 개혁 정책 등에 관한 것이라고 짐작하겠지. 잠시 후 칼이 질문을 던졌다. 아버지의 가장 훌륭한 가르침은 무엇이었습니까? 고르바초프의 얼굴에 당혹감이 번졌다. 하지만 그건 기분 좋은 놀람이었다. 고르바초프는 칼을 지그시 쳐다보며 숨을 골랐다. 미처 준비하지 못한 답을 생각하고 있는 중이었다. 잠시 천장을 올려다본 후 고르바초프는 천천히 그 아버지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기 위해 떠났던 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인터뷰는 30분이 넘어서야 끝났다. 세계 최고의 배우이자 코미디언 중 하나인 마이크 버비글리아도 칼의 이 같은 전략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사람의 가슴을 공략하는 가장 좋은 전략 하나를 소개해 주겠다. 길거리에서 오프라 윈프리를 만나면 절대로 토크쇼 잘 보고 있어요 라고 하지 마라. 대신 큐이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라. 상대가 예상치 못한 주제를 꺼내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면 당신은 오프라 윈프리와 큐이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평생 기억에 남는 멋진 경험을 할 수도 있다. 경청의 진정한 의미. 칼이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남았던 것은 능수능란한 언변 때문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나를 포함해 사람들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늘 당황스러운 일에 처하게 된다. 갑자기 말문이 막히거나 너무 긴장해서 얼어붙거나 생각지도 못한 감정을 밖으로 표출하거나 그럴 때는 그냥 있어주면 충분하다. 그저 조용히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있어준다는 뜻이다. 이것이 곧 경청의 본질이다.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열고 들어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사람의 마음에 남아야 한다. 마음에 남아 오랫동안 그 사람의 옆에 있어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칼은 우리가 오랫동안 곱씹어 보아야 할 조언을 남겼다. 뭔가 충격적이고 독특한 것을 주려고 애쓰지 마라. 그냥 따뜻하고 좋은 것을 주면 된다. 좋은 것만이 언제나 영원히 남는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